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우리 이리온 저희 뭐죠? 관계고심한 애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정홍식. 네, 감사합니다. 종목들 한 거 방송 안 한다고 막 뭐라고 그랬었는데 저 인타스도 많이 올랐나 보더라고요. 누가 네, 그 이후로. 네. 그때 우리 염 차장이 요새 염 차장 인기가 좋아가지고 연불리로 바뀌었는데 바로 댓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인탑스도 그랬고 그랬는데 오늘 나온 자료만 갖고 합시다. 뭐 지난 것들 뭐 해봤자. 네. 야, 동국자 우리가 정말 좋아하던 회사인데 네. 드디어 액분했고. 네. 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주가는 계속 헤매고 있던데요. 네. 그 액분하고 거래 재개된 날 뭐 이상하게 막 오르다가 그 다음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회사 쪽에서 업데이트를 쭉 해봤는데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고요. 7, 8월 달도 저희 공급 상황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리포팅 한 거는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그 이유 없이 주가 떨어졌을 때 사실 그럴 때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그거를 때 사야 된다. 네, 이럴 때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새로운 거 좀 업데이트해 드리면 그럼 오늘 그런 동국제약 성 누가 할까요? 뭐 네. 더 있나요? 아주 간단히 다나와랑 코메론도 좀 말씀드리면 괜찮을 오케이, 것 같습니다. 다 했죠. 네. 순서로 네. 동국제약 말했으니까 시작합시다. 네. 동국제약부터. 네, 동국제약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중국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에서 화장품이요. 사실 처음에 매출액이나 그게 크게 나올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본격적으로 공급한 게 아니라 테스트 매출만 하고 있는데요. 잠깐 팔아보는 거죠. 근데 반응이 되게 짧게 팔아요. 막 10분 팔고 막 그래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동국제약에서 그거 파는 거 알아요? 그 물로 이렇게 이빨 하는 거. 동국제약이 별거 다 팔아요. 스타킹도 팔아요. 홈쇼핑에서 팔길래 네. 내가 동국제약의 오랜 네.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바이크 네. 코리아코 항상 해온 종목에서 샀어요. 네. 아직 포장지도 안 뜯었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별걸 다 하더라고. 별걸 다 해요. 치약도 팔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맥 질환 치료제가 다리 쪽에 혈액 순환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OTC에서 전문 일반 약국에서 약을 팔잖아요. 먹는 거를. 근데 건강기능식품으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스타킹 같은 그런 것도 팔고요. 치약도 팔고요. 그러니까 별걸 다 팔아요. 근데 내 관심은 네. 지금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이거든요. 그 얘기 좀 네. 해줘요. 3분기 별 문제 없으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것 같아요. 사상 최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또 특이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동국제약은 뭐가 이미 특이하지 않아? 작년 1분기부터 매 분기 연속으로 QOQ로 성장하면서 그냥 분기 계절성 없이 계속 사상체 실적 나오고 있어요. 매출액 신기한 기준으로. 거예요, 네. 사실. 사람들이 이제 사상체가 나와도 네. 동국제약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주들이 네. 네. 예상대로 잘 나왔네. 그러고 말 것 같아요. 이렇게 드문 케이스. 네. 되게 어떻게 보면 기업 그 운영하신 분들은 되게 힘든 일인데 계속 실적은 우상향해요. 그 동국제약은 대놓고 말씀드리잖아요. 과거 10년 동안 역성장한 적 없어요. 그리고 매년 성장하고 있고 뭐 지금도 그래 보이고요. 3분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돌 효과가 꽤 가격 인상 효과가 있었고 가격 인상했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인사돌 외에도 다른 제품들이 굉장히 잘 팔려요. 계속 지속적으로. 화장품도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 1분기 리뷰 썼을 때랑 2분기 리뷰 썼을 때랑 리포트 쓰기 되게 편한 기업이에요. 왜냐면 내용이 안 바뀌어요. 숫자만 바뀝니다. 저도 동국제약 얘기할 때면 네. 이 회사 워낙 오랫동안 우리 같이 얘기했던 네. 종목이어서 내용을 잘 아니까. 네. 뭐 근데 이거는 요새 주린이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사긴 좀 그렇잖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길게 너무 본다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라가 있어요. 5초반부터 봤던 종목, 해왔던 종목인데 지금. 네, 지금 한 1.3조 원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5천억 정도부터 좋다고 외쳤는데 1년밖에 안 됐어요. 거의 1년 조금 넘었는데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요. 그 멀티플도 과거보다 좀 오른 건 사실인데 길게 놓고 보신다면 충분히 관심 갖고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흥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서흥 우리 사과나무 시리즈 1번이었죠. 네. 네, 그렇고 저희 그 스몰캡 하우스에서도 건강기능식품 ODM, OEM 다 좋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저 말고도 조은의 연구원 통해가지고 다 업데이트 같이 하고 있는데요. 3분기 때도 건강기능식품 ODM, OEM 업체들 실적 전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실적이 다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시장 전체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사실 서흥 좋을 것 같다라고 리포팅하고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요. 다 같이. 그래서 뭐 노바렉스 그리고 콜마 B&H 저희 하우스에서 다 커버하고 있는 것들인데 아마 3분기 분위기는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유는 또 내용도 바뀌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난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3분기에도 지금 이번 리포팅에서는 영업이익 기준을 기존에 168억 정도 3분기 예상하고 있었는데 195억 원으로 16% 상향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과거에 추정했던 것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게 낮게 추정한 것 같아가지고 실적을 좀 올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써놓은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건강기능식품만 따로 떼어서 보면은 YY로 한 47% 정도 성장률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ODM, OEM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격 대비 성장 가장 좋아 보이고요. 동국과 서흥 다 마찬가지로 과거 10년 동안 매출액 역성장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서흥이란 기업도 스터디 해보기 괜찮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나와도 더 좋을 거라고. 제가 동국제약 지금 자료를 봤거든 3분기요. 네. 어마어마한 거네. 네, 성장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네. 영업이익에다가 뭐 2019년 1분기 최대 매출액 기록하고서 계속 6분기 연속 최대 매출액이니 이거. 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야, 경영진이 뭔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엔 경영진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늘겠다. 별걸 다 팔잖아요 지금. 네, 많이 팔아요. 아이템 다각화도 다 되게 잘 되고 있고 저 이 회사를 좀 이렇게 한 발짝 뛰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한 방을 노리는 회사가 아니라 꾸준히 그러니까 장사될 만한 거를 계속 R&D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제약회사들처럼 신약 개발해서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잘 팔리겠다. 맞아. 그리고 시장성이 있다라는 약간 마데카솔, 인사돌, 네, 인사돌, 하고 치스텐, 뭐 센시아 뭐 그런 것들 많이 네, 팔고요. 마데카 마데카 크림은 화장품. 네. 그 홈쇼핑에서 파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가고 있는 거는 저는 화장품 잘 모르겠는데 세럼 종류 마데카 세럼 그게 마데카 크림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팔아요? 네. 마스크를 그러니까 마데카 크림에 있는 그 성분 있잖아요. 미백 기능, 주름 개선, 보습 그거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죠. 네. 난 또 이거 우리 마스크. 이것도 팔아요. 이것도 판다. 항상 마스크도 팔아요. 별걸 다 안 좋게 팔아요. 보면 좀 회사가 너무 무슨 만물상도 아니고. 네, 많이 팔아요. 근데 홈쇼핑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아이템 다변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이 좋더라고요. 신기해. 네. 그러니까 OP 마진 10% 언더로 안 떨어져요. 한 15% 정도 타겟 마친 다음에 경영 관리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고성장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3분기 같고요. 숫자 보고서 내가 3분기 분기 최대 시장 나오는데 숫자 봤더니 이 정도면 뭐 오케이 네. 넘어가시다. 그래서 서흥이랑 동국제약 말씀드렸고요. 또 계속 말씀드리는 다나와 좀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다나와를 정말 우리 정원 실장이 자주 언급을 해줬는데 네. 주가는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아 보여요. 더 좋아 솔직히. 보여요? 네. 네. 사실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동국제약 참 좋은데 주가가 많이 좀 올랐다 싶기도 해요. 서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이 많이 개선돼서 그런 거지만 좀 올해 다나와 내가 연초대비 많이 반론 하나 올랐죠. 할게요. 다나와를 내가 예전에 얘기를 해요. 싸다고. 그럼 뭐라고 하냐면 다나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함께 수혜 업종 아니냐 뭐 이런 논리예요. 네. 뭐 코로나가 좀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 그러면은 코로나가 없었던 과거 10년 동안에 왜 단 한 번도 역성장을 안 했는지 그 얘기를 하죠 제가. 네. 하지 네. 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김세련 연구원이 아침에 이제 인테리어 101 자료가 네. 나갔고 네. 당연히 전 자료 발간 과정에서 한샘이 탑픽을 들었고 네. 한샘이 탑픽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네. 당연히 오늘 코란 그 내용들 전화들 하면 내가 딱 얘기하는 게 한샘을 얘기해요. 네. 한샘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김세련 연구원이 제대로 이번에 보고서 코란 것 같다. 코로나 뭐 수혜가 크지 않. 이게 지금 코로나가 반대로 네. 되게 좋은 회사들을 네. 평가를 네. 다나와도 난 너무 좋아하는 회사니까 알잖아요. 네. 근데 그쵸. 이제 그 약간 네. 선입견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 수혜주라고 그런 저도 질문 똑같이 받았거든요. 그럼 코로나 받죠. 수혜주인데 네, 받았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네. 다 그러고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 회사가 좋다고 하는데. 네. 그럼 코로나 수혜주인데 PR 12배라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그거부터. 네. 그러면 코로나 수혜주로 인해서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그러네. 네. 이미 올라가 있어야지 수혜주니까 뭐 안 살래요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회사에 대한 기업 내용을 아예 모르신 상태에서 들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과거 4년 동안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불러드릴게요. 49%,
79%, 32%, 41%예요. 과거 4년.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성장률 27%, 2분기 영업이익 성장률 43%예요. 이런 기업이 PER이 12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또 업데이트 해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역성장도 안 나오고 매년 성장하는 회사가 그것도 뭐 한 10%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성장 나오는 회사인데 편견을 갖고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장이 그래요, 정신이. 네. 카카오 게임즈가 시총이 6조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총 네. 2조도 안 되는 기업인데 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제 네. 방송에서 뭐 카카오 게임즈 미래 얘기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12배 얘기. 내가 갑자기 생각든 거야 지금. 네, 그쵸. 왜냐하면 네. 요즘 약간 우리 식의 접근이 뭐 틀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네. 우리 애널리스트니까 네. 하면 당연하죠. 네. 12배인데 그로스가 있는 주식 12배니 네. 참 정신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이렇게 싸 하겠지만 그렇죠. 카카오 게임 항상 그 말 네.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말 하거든 내가. 네. 야, 카카오 게임스 6조에도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그런 장이야 지금 이 유동성으로. 그러면 근데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네. 주가는 실적을 반영한 거. 네. 그렇죠? 실적을 반영할 거고, 그리고 그림이 나쁘다면, 그러니까 저평가되는데 그림이 나쁘다면, 성장을 안 할 것 같다면 저도 약간 더 고민 많이 해보죠. 근데 온라인 쇼핑이 향후에 감소할까요? 모바일 쇼핑이 향후에 감소를 할까요? 성장률은 둔화될 수는 있겠죠, 충분히. 지금보다는 감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전방은 모바일 쇼핑과 온라인 쇼핑이 증감에 따라서 가격 비교 비즈니스가 늘어나는 겁니다. 트래픽 자체가 YY로 지금 3분기 때 7, 8월 달에 한 37%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서도 매년 한 20%에서 한 50% 사이 올라갔던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휴쇼핑 부분에서도 굉장히 괜찮고, 오히려 다른 태클, 되게 안 좋게 보시는 이런 질문 저 좋아하는 게, 다나와는 PC랑 가전의 집중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3분기에 변화가 좀 많이 생겼어요. 7, 8월 달 업데이트 해보니까 PC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봤을 때는 PC와 가전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헬쇼핑 내에서. 근데 작년 정도부터 PC랑 가전 비중이 한 80% 정도, 그리고 일반 상품, 그러니까 전자제품이 아닌 일반 상품 비중이 한 20%까지 올라갔습니다. 되게 긍정적이에요 라고 바라봤는데,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3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점점 사업 아이템이 다각화가 되고 있는 거죠. 다나와도 계속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반 아이템에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휴쇼핑 부분 그렇고요. 판매 수수료, 뭐 말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비브랜드 PC 유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7월달, 8월달 팩트로 YY로 한 15%에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Q 증가율이. 거기다가 ASP도 올라갈 거예요. 가격도. 왜냐면 6월달부터 게이밍 PC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무용 PC보다 게이밍 PC 수요가 좀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도 별 문제 없이 YY로 고성장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추정 실적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컴퓨터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하고 있고요. 비대면 수업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하고 있고, 전 초등학교 중학교만 사는 줄 알았는데 대학교도 많이 사고 있어요. 그것도 참 내가 봤을 때 큰 모멘텀인데.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LG나 삼성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니까. 네. 이게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PC를 살 때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대기업의 물건을 사진 않아요. 중소기업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있는 것들만 사는 거고, 다나 컴퓨터가 거기 그쪽 분야에서 한 3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 4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나와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동국제약 다나와 좋고. 네, 뭐 다나와 동국제약의 공통점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생소한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리포팅했던 건데, 코메론이라는 회사예요. 알죠? 네, 그 줄자 만드는 굉장히 재미없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재미없는 회사죠. 네,
일단은 이런 식의 접근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일단 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전 중소형주 커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 많이 안 돼요. 주가가 일단은 컨택이 좀 약간 부재할 경우. 근데 제가 커버하는 회사의 반은 컨택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네. 그래서 주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컨택이 좀 안 되고 또 두 번째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돼요.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관에서 살 때도 약간 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되게 좋아하라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잘 될 거다. 뭐 그렇게 뭐 강하게 밀진 않아요. 근데 이 시기에 왜 썼냐면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시디즈 같은 거나 뭐 오늘 아침에 김세현 연구원이 인테리어 시장에 대해서 되게 잘 썼는데 근데 아침에 모닝 미팅 들어보니까 다 맞는 얘기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다 동의하는 내용이잖아요. 인테리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사무용 가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방에서 사무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면서. 제가 오늘 아까 네. 김세현 연구원 옆에 있을 때는 네. 차마 말을 못했는데 네. 인테리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거든. 지금 네. 글로벌하게. 네. 다 좋아요. 홈디포트 실적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맞아요. 네. 홈디포도 난리가 났고 네. 우리 시장에서 그 대안이 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네. 그냥 우리는 자꾸 그거를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너무나 막 첨단 기술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좀 약간 네. 코메론이 네. 그래서 관련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가구를 파는 기업이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아주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코메론이라는 회사는 그냥 줄자를 팔아요. 되게 재미없게. 미국에서 52% 팔고요. 한국에서 33% 삽니다. 한국 비중보다 미국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네. 글로벌리하게 코메론은 줄자 되게 재미없어 보지만 글로벌 3위 기업이에요. 일본, 미국의 스탠리 있고요. 2위가 아마 일본의 타지마 정도? 근데 일본의 타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내수 시장에서 집중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MS 2등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홈디포에서 코메론 거 줄자 사는 거예요. 홈디포 실적 그렇잖아요. 인테리어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무작정 사지 않아요. 줄자로 재요. 잰 다음에 이것저것 다 보고 나서 아이템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자 한 번 사면 없어질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소비재고요. 실질적으로 교체 주기는 3년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그리고 ASP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첨단식의 뭐 여러 가지 줄자들도 있어요. 레이저로 재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장이 커진다면 줄자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수도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대박 날 거예요 사세요라고 외치는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환경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근데 왜 이걸 썼냐면 제가 좋아하는 컨셉 다 맞아요. 시가총액이 800억이에요. 순현금이 781억입니다. 그리고 순현금 매년 오르고 있거든요. 올해 연말 되면 순현금이 시가총액을 상회할 거예요. 잃을 거 없죠 하나도. 여기서 자사주, 장기금융자산 이런 것들 비영업용 자산 합치면 시가총액을 38%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마켓에 대한 고민이 될 때는 네. 무조건 싼 주식 사놓고 버티는 방법도 전략 중에 하나인데. 주가는 안 올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인 거죠. 거기다가 또 이게 자산 가치는 그렇다고 쳐라고 얘기했을 때 수익 가치 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 포워드가 아니라 올해 성장하겠죠. 별 문제 없으면. 포워드가 아니라 트레일링 기준으로 PER이 5.7배예요. 요즘에 5.7배짜리 아마 거의 못 찾으실 거예요. 이상한 기업 말고는. 네. PER이 5.7배, PBR 0.5배, EBITDA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이나 자산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나 있는 상황에서는 한 번 정도 뭐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치주하면 이제 약간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보거든요. 가치주는 성장도 없고 재미없는 주식이다. 네. 근데 이거는 성장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뀐 거고 이게 이러다가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좋았다. 그러면은 뭐 되게 좋게 거래 하나도 없다. 거죠. 거래가 터지겠죠. 네, 거래도 근데 최근에 그렇게 없지도 않아요. 그래?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상하게 주가보다는 거래 등은 좀 전에 코메론 소개해서 봤었는데 야 봤더니 진짜 거래가 진짜 거의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것도 오래 본 회사인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타스도 소개했으면 좋은데 하여튼 그 말하고서 주가 많이 움직여가지고 네. 많이 움직인 건 별로 얘기하는 거 별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아 요즘 어렵네요. 정신 양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뭐 가장 그래도 정신연구원이랑 내가 주식 입장에서 공유하는 어떤 나름대로 나는 혼자서 철학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보는데 막 카카오 게임즈 저런 거 보고 있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제. 네. 뭐 카카오 은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이야 나는.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러지만 그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카카오 은행 뉴스플로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제가 약간 당혹스러운 게. 네. 그러니까 올드한 건지 내가 그러니까 나는 시장 전체로 보면 한 달 전부터 좀 슬로우하다 봤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카카오나 이런 건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몇 군데선 또 뭐 근데 이제 내가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시장이 강한데 새로운 투자자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왔고 네. 이 투자자들이 어쩌면 항상 그랬듯이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뭐 이건 또 약간 오해 여지가 있지만 굉장히 즉흥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쩌면 테마성을 선호하는 것 같고 네. 트레이딩인데 사실 트레이딩을 굉장히 능하게들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을 많이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유동성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샀다가 오후에 팔았다가 뭐 이건데 사실 그것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거는 리서치 베이스 투자로 하기에는 쉽진 않고 그거는 약간 수급이나 좀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런 분들은 이디온이랑 좀 안 맞으실 확률이 높아서 요즘 걱정이 좀 우리가 뭐 이걸 사업용으로 출발했던 것도 아니고 네. 뜻에 맞는 분들 위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좀 많이 가끔 이제 뭐 염차장도 저한테 와서 뭐 이제 요즘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얘기하면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걸 어그리할 수는 없고. 네. 시장이 좀 유동성 때문에 좀 약간 펀더멘탈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맞닥뜨리다 떨어져서 움직이는 거. 겪어봤는데 이건 형으로서 오래 갔던 동지이자 형으로서 모르는 게 역시 우리가 봤던 결국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하지만 좀 헷갈려 나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가 안 올랐던 기업이 계단식으로 한 번에 반영돼요.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근데 반면에 테마나 어떤 이슈로 올라갔다가 그 기업들이 제자리를 찾을 때 그 속도 또한 굉장히 무서워요. 그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정답은 없고요. 저도 미래를 전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석대로 가는 겁니다. 가끔 진짜 리스크 관리 하자고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철저하게 이게 방향 보고 하는 건데 하여튼 최근 분위기는 일단 그런 거를 좀 뒤로 밀어두고서 유동성을 파티를 즐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가 내린 결론이고 그냥 좋은 기업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실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산업재료가 나가나 하실 텐데 원래 좀 아껴뒀다 내가려고 했던 자료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IT도 약간 빠른 감이 있었거든 저는. 근데 저번 주에 갑자기 뭐 11조까지 땡겨서 그래서 아니 이건 뭐 어떻게 뭐 11조까지 지르는 사람들이 나오니 IT를 더 미룰 수도 없고 그럼 뭐 전자부터 하고 뭐 자동차도 뭐 하여튼 가을 이후에 미국 쪽에서 봤으니까 가져가고 케미칼은 종목도 선별할 것들이 좀 나오는데 케미칼도 딱 보니까 굉장히 스토리텔링 있는 걸 선호하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 요즘에는 효성 TNC라고 우리가 애날로 냈던 종목인데 이런 건 반응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그리고 오늘 많이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김세련 연구원 자료가 나갔고 김세련 연구원이 굉장히 펀더멘탈리스트잖아요. 펀더멘탈리스트다 보니까 철저하게 분기별로 해가지고 한샘을 콜을 했는데 그런 식의 접근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죠. 당연히 콘센서를 사야겠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냥 분위기를 많이 타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책 수혜자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분위기들 있잖아. 그러니까 뭐 배터리 게임 뭐뭐 BBI 그래서 정우씨 아무리 단어를 외쳐도 분위기가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요즘. 알겠습니다. 요즘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야지 수급적으로 땡기는 요즘 뭐 거고. 그것도 있고 이게 차트 이렇게 많이 떠 있으면 일단 싫어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이 뭐 우리도 우리의 어떤 고민을 담겠다 최대한 보여주고 싶어하는 제 마음이에요. 그냥 보여줘야 시장에서 뭐 제가 뭐 시입니까 맨날 틀리고 이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무엇이 지금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있고 이게 아직 막 자신 있게 지르지 못하겠는 그런 느낌. 이게 네. 불트랩일까봐. 네. 그러니까 불트랩이 뭐냐면 강세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한 번 더 주고서 네. 함정처럼 그럴까 말 걱정하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결론이 뭐냐? 뭘 해야 되냐? 그럴 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좋은 기업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결론이었고 네. 이번 주에 나간 여러 기업들이 좋은 기업 말하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반 IT에서도 좋은 기업 얘기하려고 했고 자동차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뭐죠? 인테리어도 그랬고 화학도 그랬고 오늘 두 분 저기 우리 정신 팀장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니까 저희가 그냥 그런 정도 이해했으면 좋겠고 특히 뭐 가끔 무슨 종목 AS 해주세요 말하면 굉장히 저희 당혹스러워요. 저희가 무슨 이거 종목 추천 방송도 아니고 무슨 AS가 나 무슨 개념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걸 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종목 얘기하고 뭐 근데 그거는 저희들 영역은 아니니까 가지고 뭐 또 하나 뭐 제가 자꾸 뭐 말 참여한다 그러시는데 이거는 만약 그게 한다면 이걸 할 이유도 없고 이 시간에 저도 귀한 시간인데 그럼 이 시간에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은 깊어지는데 아직 머리는 모호하고 부해서 걱정입니다. 정훈 팀장이 나에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얘기했더니 아침에 매크로팀에서는 왜 또 이렇게 흔들리시냐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전략이 되게 많이 힘들어요. 사실 전 더 모르겠고요. 근데 네. 근데 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이런 얘기나 드리고 싶어요. 주식을 투자를 하신다면 얼마나 많이 벌지에 대해서 당연히 그걸 먼저 고민하시는데 반대로 발상을 좀 바꿔가지고 주식을 하면서 안 잃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접근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간이 지났을 때 차곡차곡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나눠서 한번 해보시든가 어쨌든 안 잃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홍 씨가 네. 너도 굉장히 노땅처럼 보인다. 제가 말하는 거 요즘 근데 우리가 굉장히 주식을 잘하신 트레이딩의 장이에요. 트레이더. 네. 그러니까 트레이더에는 맞는 방송은 아니에요. 저희가. 네. 그렇죠. 저희 트레이딩이 맞지는 않습니다. 트레이딩 방송이 아니니까 그건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그건 두 번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리서치 베이스 투자의 철학과 부합하지 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난 돌아가서 오늘 동국제야 그다음에 다나와 코메른 나 이 세 개가 딱 눈에 띄는데 너로 마무리 성이야. 네. 원래 좋은 워낙 저기서 많이 얘기하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네, 고민하시죠.